수습자 수색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미수습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훈련 중이던 미군 전투기에서 연료 탱크가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 쓰레기 협상이 일단락됐습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반입 금지 권한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현금 지급 폐단은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인양된 세월호의 형체는 처참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탓인데요. 도민들은 이제라도 미수습자들 모두 가족품에 돌아오기를 한뜻으로 기원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는 마음도 모이면서 도내 추모 열기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인양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바다 위 13m까지 올라왔습니다.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은 무엇보다 9명의 미수습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귀환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도내에도 있습니다. 미수습자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의 목숨과 바꿔 학생들을 구한 고창석 교사의 모교인 익산 원광대학교. 교내에 추모교실과 나무를 마련한 동문들은 고 교사가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건네주고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 차가운 바닷속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세월호 인양을 통해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선체 인양으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희생자 304명을 의미하는 나무 304그루가 심어진 정읍 추모공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지난해 조성된 공원에서는 다음 달 추모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었는 건데 그 3년이란 세월이 다 지나가도록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미수습자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비행 훈련을 하던 미군 전투기에서 난데없이 승용차 크기의 연료 탱크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최근 5년 사이 같은 사고가 벌써 3번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오전 군산 옥서면 상공을 비행하던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보조 연료 탱크 2대를 새만금 안쪽 호수에 떨어뜨렸습니다. 연료 탱크는 승용차 1대 크기로 각각 기름 1,300리터가량을 싣고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비상 상황에서 조종사가 연료 탱크를 분리시켰다는 게 미군 측 설명입니다. 비행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절차에 따라서 그 연료통을 보내고 다시 군산 기지로 무사히 귀환한 걸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기름 유출이 우려돼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 추락은 2012년 이후 벌써 3번째. 3년 전 김제에서도 연료 탱크 2대가 추락했는데 불과 100m 거리의 민가가 200m 안에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연료통 낙하 위치나 시점은 조종사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투기 비행사들은 오랫동안 장시간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형 숙지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보조 연료 탱크를 아무 때나 떨어뜨릴 수 있다. 잊을만 하면 떨어지는 미군의 연료 탱크.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군의 비행 훈련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시의 도심 쓰레기 처리가 넉 달 만에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들의 쓰레기 반입 금지권을 회수한 대신 쟁점이었던 현금 지원액은 오히려 더 늘려준 결과인데 졸속 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겨우내 방치되기를 반복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도심 쓰레기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넉 달간을 끌어온 전주시와 쓰레기 매립장 주민들 간의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반입을 막았던 분리수거 검사를 10%만 선별적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무기나 다름없었던 회차, 반입 거부 권한도 없앴습니다. 성상 검사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권한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내에 쓰레기가 적치되는 현상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협상이 U20 대회를 앞두고
너무 서두른 졸속협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회차 반입금지 권한을 전주시가 되찾아왔지만 현재 소각장과 매립장에 연간 10억 원씩 지원되는 현금 보상을 6년 뒤엔 15억 원으로 50% 올려주었고 법정 인원을 초과한 주민감시요원 수도 기존 협약에 준해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고 주민 갈등만 심해진다며 가구별 현금 지급을 공동사업비로 전환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별 성과 없이 지원만 늘린 꼴이 됐습니다. 전주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지급 문제, 그리고 주민 지원 협의체의 비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전주시의 적절한 행정 권한 행사,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현금을 다시 지원하려면 조례를 또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주시와 의회 모두 신중하지 못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경선을 앞두고 익산과 전주에서 잇따라 당원과 지지자들을 만나 자신이 개혁과 통합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에는 계파 정치가 큰 몫을 했다며 끼리끼리 정치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로 로컬 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판매장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사이 소비자 신뢰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 기획 이경희 기자입니다. 김제한 로컬 푸드 직매장입니다. 소비자 발길이 이어지고 해마다 매출도 늘고 있는데 진열된 신선 채소와 가공식품 종류만 300여 개가 넘습니다. 매장은 농민들을 독려해 다양한 제품을 납품받고 신선도와 안전도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로컬푸드 매장. 시와 공기업의 지원으로 농협 매장 한편에 진열대를 갖췄지만 주택가와 동떨어진 위치 탓에 매출은 하락세고 농민들도 물건을 내기 꺼립니다. 대농가들이라 로컬을 안 하시려고 몇 분 오시는데 그분들 이제 자기 있을 때만 또 물건이 들어오니까. 완주 로컬푸드가 첫 매장을 낸 지 5년. 우후죽순 늘어난 로컬푸드 매장은 도내에서만 무려 26곳에 이릅니다. 매출액 편차는 큰데 완주 효자점이 지난해 94억 원의 매출을 올린 데 반해 고창 농협은 1억 9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매장 운영이 쉽지 않은 5억 원 미만 매출을 기록한 매장도 7곳에 달합니다. 다양한 품목을 이제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장이 난립하다 보니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전주 효자동에는 완주 로컬푸드 매장과 전주푸드 매장이 700여 미터 거리에서 제살깎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주요 소비처의 매장을 늘려가면서 불필요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과의 마찰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지역에 너무 편중돼서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좀 더 보다 접근하기 편할 정도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구심점인 만큼 매장 늘리기 경쟁보다는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1위 팀 전주 KCC가 최악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연고지 이전 논란에 이은 성적 부진으로 이제는 팬들까지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단 한 경기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지난 시즌 우승팀인 전주 KCC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시즌 성적이 17승 36패로 10개 구단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부터 챔피언을 결정하는 6강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지만 전주 KCC는 진출에 실패해 경기를 바라만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올 시즌에는 주전 선수들이 너무 부상을 많이 당해서 지금 현재 꼴등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지난 시즌 외인 용병 안드레 에밋의 가세와 하승진 전태풍의 활약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쥐었던 전주 KCC. 하지만 시즌 초반 팀 주축 선수들의 부상 악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승진은 발목, 에밋은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고 전태풍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으면서 코트를 떠났습니다. 때문에 높이와 기술에 밀리면서 승수를 쌓지 못했고 지난달 MEC 복귀에 분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즌을 준비가 되지 않는 교체 선수들이나 상무 전역 선수 이러고 맞추고 가려고 하니 한계에 부딪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부진하면서 올 시즌 관중도 지난 시즌보다 30% 적은 7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승진과 전태풍 선수의 재활이 순조로워 다음 시즌에는 정상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전주 KCC의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익산의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인 참사랑 농장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고창의 종오리 농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은 정부가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 주변 3km 이내의 농장에 무차별적으로 살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전라감영 보건 건물에 대한 실시 설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선화당과 내야, 관풍각 등 핵심 건물과 함께 옛 도청사의 흔적도 볼 수 있도록 전라감영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무주를 태권도 시티로 조성하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6월 24일부터 열리는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를 계기로 무주 태권도원의 활용과 주변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시티를 조성하는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위가 증인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도의회 삼성 새만금 투자무산 진상규명특위는 오늘 첫 회의에 MOU 체결 당시 실무를 맡았던 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공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한주 전 지사의 출석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캠프에 전북 경선 책임자들이 참석해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검증하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해 상호 토론을 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모바일 채팅에서 성매매 의사를 밝힌 전라북 도청 7급 공무원 47살 김모 씨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김 씨 외에도 문자를 보낸 남성 9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55살 김모 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전동성당 앞에서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 63살 박모 씨를 수차례 때린 뒤 빼앗은 차량으로 40km를 달아났으며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